두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도고 교수님이십니다. 사바도고 교수님은 파리 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한 해적 행위 및 해상 강도의 예방과 억제에 대한 특별 보고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바도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차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현재 국제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국제법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ILC가 고려하기로 결정한 몇 가지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ILC의 2022년 제33차 회의에서 국제법위원회에서는 해적과 해상 강도의 예방과 억제를 작업 주제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세 씨를 이 주제에 대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ILC는 사무국 측에 이 주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한 향후 작업과 관련이 있는 ILC의 이전 작업의 특징들을 다루기를 희망했고 다양한 국가들이 표명한 견해를 포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는 해적과 해상 강도의 정의와 관련된 문헌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안보리와 UN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UN 총회는 2022년 12월에 채택한 결의안 55/103의 제7항에서 이 주제를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한 ILC의 결정에 주목하고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ILC의 2023년 제74차 회의에서 특별보고관이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적 및 해상 강도에 적용이 되는 국제법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역사적인,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해적의 정의, 조약 및 관습법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 규정, 그리고 사법적인 관행을 검토하였습니다. ILC에서는 또한 사무국이 준비한 제안서를 고려하였습니다. 사무국이 준비한 제안서 문서 내에는 이 주제에 대한 향후 작업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ILC의 이전 작업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국가가 표명한 견해와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안보리 그리고 UN 총회의 결의안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한 후에 ILC에서는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제1항부터 제3항 초안까지를 초안 작성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ILC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초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코멘터리를 잠정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 진행이 된 제75차 회의에서 ILC는 특별보고관의 두 번째 보고서 그리고 사무국이 준비한 두 번째 제안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사무국이 준비한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법과 관련된 1956년 초안 조항에서 해적의 정의를 포함하는 조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1982년 12월 10일 협약이 채택된 이후 채택된 제1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각국이 어떠한 내용을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또한 본회의 토론 후에
견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회의의 토론 후에 ILC에서는 본회의 세션의 토론에서 표명이 되었던 견해들을 고려하여 두 번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4조, 제5조, 제6조 그리고 제7조의 초안을 초안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ILC에서는 초안 중 제4조에 주목하였습니다. 75차 회의에서는 시세 씨가 사임한 이후에 저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LC에서는 특별보고관인 저에게 이 주제 전체와 또 향후 방향에 관련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제56차 회의에서 특별보고관은 메모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ILC 작업의 주요 주제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점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인 조사 영역을 정하고 설명하였으며 ILC 위원들에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지침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4월 28일에 ILC에서는 특별보고관의 메모를 심층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을 이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보고관이 작성하고 ILC가 승인한 메모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그룹의 몇몇 위원들은 이 주제와 관련돼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자라는 특별보고관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장보안요원의 상승 탑선 그리고 웅클로스 제106조에 따른 선박의 자의적 압류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몇몇 위원들은 이 메모에서 예방이라는 용어와 억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다양한 법적인 문제, 특히 무인 항공기, 해상 자율 운영체,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조사도 유용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해적 행위 억제와 관련된 보편적 관할권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실무그룹의 위원들은 제6위원회가 여러 국가가 위원회의 작업에 피해자 구조와 해적 피해자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표명했던 관심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서 관할권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관할권을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적 억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국제 관할권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급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 사법인권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를 개정했던 그 의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개정 의정서의 제28A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 혹은 해상 다국적 경찰 작전에 참여한 국가에 의해서 체포된 해적의 경우에는 케냐, 모리셔스 혹은 세이셸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바로 유럽연합 및 중국, 일본, 영국과 같은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적 억제와 관련된
보편적 관할권 문제가 여기에서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적 범죄의 강행 규범적인 성격 그리고 기소 혹은 추방의 의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이러한 사건은 국내의 법원의 전문 재판부에서 판결된 바 있습니다. 국제 법원 및 재판소들은 관련 국제 협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이틀로스의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과 권고적 의견 관할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로스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분쟁 혹은 해석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웅클로스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제15부에 따라서 이틀로스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로스는 해적과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을 처리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해적을 기소할 관할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로스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이 그러한 의견에 대한 요청을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틀로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영해에서의 해적 체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체포하지 않은 국가가 제3국에 의해 체포된 해적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 의견을 낼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28개 국가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웅클로스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판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은 국제관습법과 공해협약 혹은 웅클로스에 나와 있는 해적의 정의를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들의 경우는 특히 상업 분쟁과 관련된 일부 사건들의 경우는 계약을 참조하여 해적을 전쟁 행위로 정의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해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위원회 ILC의 최근 작업과 관련하여 실무그룹의 여러 위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초안 조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지지하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초안 결론 혹은 초안 지침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5월 22일에 ILC는 실무그룹 의장의 구두 보고서를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바도고 교수님. 따뜻하게 오늘의 이슈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